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무역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전쟁도 불사 않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한 계속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경제 위기 또한 미국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의 경제 위기를 촉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고용과 소비에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은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 차별법이죠. 네,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중국이 걸려들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막 인상시키면은 거기 금리 인상 페이스에 말려든 나라들은 지금 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딱 걸려들길 바랬는데 중국이 걸려들지 않고 도리어 금리를 내려버렸어요. 일본은 아예 뭐 미국이 먼저 힌트를 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본은 아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한국의 가계와 기업의 위기를 만들고 지금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고 가정들도 자살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발생된 일이다라는 거죠. 한국이 살 길은 간단합니다. 4차 산업혁명 패권국을 선포하고 삼성 그리고 현대 미국의 공장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걸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이 4차 산업혁명 패권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한국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삼성, 현대, LG, SK 미국에 투자하는 걸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바이오 생명과학이 미국으로 가는 거, 그리고 한국의 부자들이 투자 이민 미국으로 가는 거를 막고 한국에서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패권국을 선포하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유경제 지역을 우리 지방 소멸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방에다가 자유경제 지역을 선포해가지고 많은 외국 기업들 여기에 법인세를 낮춰주고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민권익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저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를 내려야 돼요. 금리를 내려서 무역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일본 엔저가 나타나니까 엔화가 떨어지니까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상품을 사고 무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1997년 98년 IMF 때 이때와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때 보면은 어때요? 무역으로 돌파했습니다. 무역으로. 그러니까 무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윤석열 정부가 금리는 계속 올리면서 무역을 떠들어대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경제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금리를 올려서 고금리를 잡는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 그러니까 사과가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사가지고 사과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럴 때는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과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데 사과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결국에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정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환율 잡겠다? 미국이 작정하고 올리기 때문에 환율을 못 잡아요. 환율 잡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 패권국으로서 우리가 강력하게 잡아나가고 국가연합을 해야 돼요. 국가연합. 한국이나 몽골이 국가연합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국가연합, 네, 국가연합을 해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를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럽연합처럼 국가연합 프로젝트를 전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원화도, 일본은 엔화가 준기축통화죠. 유로화도 준기축통화입니다. 네, 일본도 준기축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안화도 준기축통화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네, 루피, 네, 인도의 루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준기축통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 러시아의 루브라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그 대열에 껴가지고 원화를 준기축통화 형태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의 그냥 꼬봉으로 가다가는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주적인 대통령, 자주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 자주적인 정치가 필요할 때다. 지금 완전히 대통령들이 친중에 빠져있고 친북에 빠져있고 친미에 빠져있고 친일에 빠져있고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